그러면 첫 에피소드니까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8년차 사장 써니브레드 써니 송소라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뜬금이 없지만 모든 일을 이렇게 하듯이 충동적으로, 엄청 충동적으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첫 에피소드인 만큼 이 팟캐스트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저는 써니브레드를 운영하면서, 사실 써니브레드를 운영하기 전부터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지금은 틱톡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공유하는 걸 좋아해요. 써니브레드를 하기 전에 고등학생 때죠. 그때부터 블로그를 시작했을 만큼 제가 무언가를 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난 요즘 하고 있다, 이러면 무조건 공유를 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블로그가 한물 가고 이러다 보면서 요즘엔 릴스, 틱톡 같은 곳에서 많이들 활동을 하시죠. 근데 아쉬운 점이 릴스나 틱톡은 꼭 짧은 컨텐츠만 올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뭐 요즘엔 10분까지도 늘어나기도 했지만 아무도 틱톡이라는 공간에서 10분짜리 컨텐츠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서 내가 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팟캐스트다. 이 팟캐스트에서 내가 하고픈 말들을 편하게 한번 하고 싶다. 그리고 블로그처럼 글이 아니라 드디어 저의 육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수다를 떨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팟캐스트를 찍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고 딱 몇 개 에피소드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그게 충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팟캐스트의 이름은 제가 지었지만 이름은 오늘도 잠 못 드는 사장님을 위한 수다입니다. 여기서 잠 못 드는 사장님은 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안하고 힘들 때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었을 때 팟캐스트를 항상 아무거나 틀어놓고 잠을 청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 팟캐스트를 듣는 것보다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유명한 기업인이 나오는 걸 들어보면 뭔가 계속 비교만 하게 되고 잠은 안 오고 더 머리가 복잡해지고 또 뭐 패션이나 아니면 일상을 또 듣다 보면은 저 사람들은 참 평온하고 정말 안전한 어떻게 보면은 차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비교하게 되면서 뭔가 좀 슬퍼지고 이렇게 스스로 조금 갉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는 정말 잘난 척 하나 없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 내가 요즘 힘든 부분들, 내가 항상 고민하던 부분들을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팟캐스트 에피소드는 쉬는 날 죄책감이 드는 사장입니다. 벌써부터 공감이 엄청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평생을 그랬거든요. 써니브레드를 23살이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시작한 다음 31살이거든요, 지금. 근데 8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7년을 죄책감을 가지면서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정말 바빴을 때는 한 달에 하루 쉴까 말까였는데 그 하루 쉴 때도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 하루를 보냈어요. 이 죄책감이 드는 이유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네가 뭘 했다고 쉬어? 네가 뭐라고 이러고 쉬는 날을 갖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엄청 못된 말을 스스로한테 저도 모르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가 뭐 잘났다고, 네가 뭐 얼마나 성공을 했고 그런 사람이라고 쉴 생각을 해 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라도 쉴 때는 내가 이래서 성공을 못하나? 생각을 하는 거죠. 해도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엄청 들었어요. 대신 다행히도
드디어 8년 차가 딱 되니 이 원인과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뭐 모든 사람들에게 해결책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해결책이 되었고, 아, 유력하다.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죄책감이 들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어쩌면 팟캐스트를 통해서 가장 소통하고 싶었던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빨리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의 이 죄책감을 해결해 주자. 네. 그래서 빠르게 이 원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이 죄책감이 드는 이유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 이 원인을 들어가 보면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건적인 삶. 조건이 너무 많은 삶, 그리고 조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회를 저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왜 저희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이것도 참 조건이긴 해요. 근데 딱 하나의 조건을 달고 우리가 태어나죠. 뭘 해도 좋아. 어떻게 살든 괜찮아. 네가 누가 되든 괜찮아. 그런데 건강하게만 살아줘. 정말 하나의 조건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태어나면. 그냥 더 크게 바라시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참 모순적인 게 어머님, 아버님들도 부모가 처음이다 보니 살면서 계속 조건을 붙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하기 전에는 부모가 우리 아이에게 주는 그런 조건에 맞춰서 살게 되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들어갔으면 3학년이 됐으면 구구단은 해야지. 5학년이 됐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중학교는 여기 정도는 가야지.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면 이런 거 해야지. 문과든 이과든 어디서든 성적을 맞춰야지. 그리고 수능 잘 봐서 어느 대학은 가야 어느 정도의 인생을 살 수 있어. 아니면 대학에 들어가서는 또 어디에 취업을 해야 하는지, 또 성적에 맞추고 이거에 맞추고. 근데 또 대학에 나와서 처음으로 독립을 해요. 독립 못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러면 또 조건적인 그 부모님의 그런 조건에서 벗어나느냐? 솔직히 그것도 아니에요. 회사에 들어가면 이 조건에 맞춰서 승진을 하거나 이 조건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의 조건을 맞춰야지만 또 내가 원하는 조건의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살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평생을 태어나서부터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조건적인 삶에 얽매여서 살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부모에게서 독립을 하고 처음으로 회사에서 독립을 하는 유일한 사람들, 유일하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건적인 삶에서 그 악연을 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당연히 저희가 사업하는 데서도 조건이 있지만 그나마 좀 덜해지는 게 우리 사장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했을 때 이 악연을 끊느냐? 아니에요. 이 악연이 있다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계속 조건을 이제 더 이상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스스로가 달면서 살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오픈마인드인 부모님 아래서 살았고 독립도 저는 20살 때 바로 했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거 성적에도 정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엄청 조건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님은 저한테 어느 대학에 가야 해. 좋은 성적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너무나도 축복받은 그런 삶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반대로 여자로서 나는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예뻤으면 좋겠어. 날씬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조건을 달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내가 살아야지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에 대한 조건을 제가 만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써니브레드를 시작하고 나서는 저도 모르게 7년 동안 계속해서 조건을 달았는데 이 조건이 이제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저의 기준인 거죠. 근데 이 조건들이 예를 들면은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어요. 처음에는 스티브 잡스 어떻게 살았는지 책 읽어보고 다큐멘터리 보고 빌 게이츠, 리사 수 모든 사람들 있죠.
너무나도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저희가 엿볼 수 있잖아요. 유명하니까 그 사람들의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자서전이 나오고 책이 나오고 인터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나도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엿보다 보니 저 정도는 돼야 내가 어디 가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조건을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빌 게이츠가 자기는 너무 힘들고 할 때마다 그냥 작은 오두막집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며칠이고 핸드폰도 안 보고 책만 읽는다는 거예요. 책을 몇 권이고 읽는데요. 근데 전 책 읽는 거를 어렸을 땐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요, 정정을 할게요. 책 읽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로맨틱 소설만 읽어요. 다른 책은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ADHD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딱 꽂혀서 좋아하고 시각적으로 상상을 할 수 있어야지만 책을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스티브 잡스처럼 들어가가지고 막 인문학, 철학 이런 걸 좋아한대요. 또 철학 재밌긴 하지만 또 크게 잘 안 읽히더라고요. 정말 솔직하게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사업가들이 책 잘 읽고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책 열심히 읽어야 될 것 같은데 하잖아요. 저는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읽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고 갈게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처럼 사는 게 말이 안 돼요, 저한테는. 근데 계속 이렇게 해야지만 난 성공할 수 있어. 그래, 성공한 사람들 따라하자.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를 좀 저는 그때 좀 조건의 그 틀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책, 미라클 모닝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식단은 근데 크게 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도 맥도날드 먹는데 아니면 돈의 씀씀이 이런 것들을 막 주시하면서 하다 보니 이게 조건이 채워져도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은 10평짜리 매장에 들어갔을 때는 10평짜리 매장에서 한 20평짜리로 넘어가면 괜찮겠다. 온라인으로 시작했으니까 오프라인에서도 내가 조금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좋겠다. 통장에 1,000만 원씩만 매달 들어오면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책을 쓰게 되면 신문에 나면 뉴스에 나면 웬만한 사람들이 써니브레드를 들었을 때 나 거기 알아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인지도가 높아지면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솔직히 너무나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때는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내가 이 공간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개미와도 같구나 라는 생각으로 매일마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는 날에 나 정말 쉬어도 돼. 나 정말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쉴 만큼 일을 했어 라는 생각이 단 한 번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7년 동안. 그래서 7년 동안 쉬면서 쉴 때 제대로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쉴 때. 근데 쉴 때 죄책감이 드니까 어떻게 쉬냐면요. 미라클 모닝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헬스를 하거나 아니면 수업을 듣거나 무엇이든 나의 일에 사업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해야지만 괜찮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해결책 이후로 저는 요즘엔 어떻게 쉬냐면요. 여러분 쉰다는 것은요. 진짜 내가 느끼기에 쉬었다라고 느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죄책감 없이. 그래서 저는 고양이를 3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이 팟캐스트 하는 이 자세 똑같이 넷플릭스, 유튜브, 틱톡 릴스를 정주행합니다. 정말 게으르게 늦잠을 자고요. 아침 안 먹고 점심도 늦게 먹고 저녁 먹고 야식 먹고 자는 그런 게으름. 근데 그 게으름이 7년 동안 제가 봤을 땐 중간중간에 충분히 있었더라면 저를 가장 힘들고 걱정되게 했었던 그 번아웃이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보면은 끽 하고 멈추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족해서 그리고 사업을 잘 풀어내지 못해서 번아웃이 왔던 것이 아니라 게으름을 피우지 않아서 오히려 왜냐하면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솔직히 엄청 게을러서
게으른 분들은 정말 게으르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분들은 오래 못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내가 3년, 5년, 7년을 버텼다? 그러면 절대로 게으르지 않거든요. 너무 게으르지 않아서 문제인 분들인 것 같아요. 너무 나를 달다붙고 채찍질하고 막 미친 듯이 그 허슬 컬처에 담궈져 있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너무 조건적인 삶을 살고 그 조건적인 삶을 너무나도 잘 충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것도 노력해야 되겠죠. 정말 게을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못하다라는 거를 말하자면, 근데 게으르다라는 그 커너테이션이 조금은 다르죠. 게으르다는 게 저희가 정말 열심히 잘 살았으면 죄책감 없이 정말 하고 싶은 쉼을 쉰다는 거를 뜻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도 게으르게 이렇게 정말 넷플릭스도 하고 하다가 뭐 가끔은 로맨스 이런 소설도 보고 만화책방도 가고 가끔은 암벽 등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해결책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해결책. 일단 해결책, 게으름을 펴야 되는데 죄책감 없이.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게 쉬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해결책은 제 3자이자 예를 들면 엄마.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가 딸 혹은 아들에게 말해주듯이 말해주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가 생각하는 조건이 없는 엄마. 그러니까 내가 백수든 뭐 대기업을 다니든 게으름을 피우든 노처녀든 노총각이든 뭐 상관없이 사랑하는 엄마, 나를 지지해주는 엄마가 말해주듯이 말해주자입니다. 그래서 왜 테라피를 보다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좋은 셀프 테라피는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그리고 가장 좋은 절친이 되어줘라. 슬플 때는 진심을 담은 위로를 해주고 기쁠 때는 정말 같이 기뻐해주는 친구가 해주듯 하라는 말이죠. 왜 절친이라는 그런 존재가 그런 존재잖아요.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그냥 정말 조건 없이 정말 나와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그런 절친처럼 그리고 내가 나의 절친이나 나의 지인들에게 하는 말처럼 해주는 말처럼 내가 나에게 예쁜 말, 따뜻한 말을 해본 적이 있나? 해준 적이 있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많은 사장님들이 채찍질은 정말 많이 하죠. 네가 뭐라고 쉬어? 라고는 말을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말은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정말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막 사업했어요. 매출은 잘 안 나오지만 정말 열심히 일해요. 눈에 다크서클이 막 있어요. 그때 거기 가서 야 네가 뭐라고 쉬어? 너 아직 스티브 잡스 아니잖아. 네가 리사 수야 뭐야? 네가 뭘 했다고 쉬어? 라고 말한 적이 있냔 말이죠. 전혀 절대 없을걸요. 야, 너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 야, 매출은 곧 나올 거야. 괜찮아. 좀 쉬어. 난 네가 쉬었으면 좋겠어. 나 너무 걱정된다, 야. 이렇게는 말을 하잖아요. 나에게는 그 말인즉슨 좋은 친한 친구도 아니고 내가 나와의 관계가 너무나도 매정하고 차갑고 남보다도 못한 사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저에게 한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엄마가 딸에게 해주듯 가끔은 친한 친구가 나에게 해주듯 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친년 같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해도 좋고요. 그냥 먼 허공을 보면서 잠이 안 올 때 일기를 쓰듯 하셔도 좋아요. 아니면 내가 말로 내뱉기 너무 오글거린다? 그럼 타이핑을 하셔도 돼요. 뭐 블루라이트 조금 받아도 되죠. 타이핑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한테 기도를 하듯이 하셔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장 좋은 명상과 같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글거리실 수 있지만 좋은 또 예시를 제가 보여드려야 되니 제가 스스로에게 어떤 말들을 하는지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좀 오글거린 말들도 잘합니다. 이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를 3인칭으로
네, 여러분들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글거려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오글거리지 않은 거예요. 이건 명상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매일 이렇게 저한테 말합니다. 써니야, 정말 넌 지금도 너무 충분해. 그러니까 너의 사업이 얼마나 크고 작고 얼마를 벌고 무엇을 이루고 이뤘는지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할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너라서. 그리고 나는 너의 그 노력이 진짜 존경스러워. 네가 뭘 이뤘는지가 아니라 네가 지금 쏟아부었던 그 노력이 너무 존경스러워. 그리고 이 사업을 용기 내서 시작한 그 모습만으로 너무 충분해. 망하고 성공하고 이런 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하루를 버텨준 네가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나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와 나는 알잖아. 사업을 시작한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지옥 같을 수 있는지 너와 나는 알잖아. 그래서 이렇게 힘든 날도 버텨내고 이겨내줘서 고마워. 그리고 잘 되면 버티는 게 쉽지. 돈 잘 벌면 쉽지. 근데 돈 못 벌고 힘들고 불안하고 이 나를 버텨준 게 얼마나 존경스러운 건지 넌 알잖아. 뭐 등 이런 내용입니다. 짧아요. 길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정말로 필요하고 듣고 싶은 말들 여러분들이 뭔지 알잖아요. 누군가가 너 할 수 있어. 이 말도 듣고 싶을 수는 있겠지만 가끔은 야 망해도 괜찮아. 망해도 내가 너를 생각하는 그 마음, 너를 향한 존경심, 내가 얼마나 널 존중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도 바뀌지 않아. 이 말을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끔은 뭐 이거는 지금 남자친구는 아니지만 그때 만났던 남자친구한테 가끔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래도 내가 망하면 어떨 것 같아? 아니면 나 망해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면은 나는 그때는 그 사람은 뭐 도움이 된다고 말했겠죠. 나는 너 절대 망하지 않아. 너 망할 사람이 아니라 했는데 전 오히려 그게 너무너무 좀 아쉬웠어요. 서운했어요. 야 망해도 괜찮아. 야 너 정도면은 뭘 해도 돼. 아니면 망해도 괜찮아. 망하면 뭐 어차피 처음과 뭐 달라지는 거 없을 텐데. 이런 말을 듣고 싶더라고요. 망해도 널 사랑해 라는 말. 근데 그 말은 사실 남에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해줘야 됐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소송 재판이 있었을 때도 지금도 사실 소송이 몇 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가 정말 지금 잘 끝났거든요. 여기 팟캐스트에 오픈합니다. 소송이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소송 재판이 있었을 때 진짜 불안하거든요. 그때도 매출이 적었을 때도 마이너스였을 때도 진상 손님을 만난 날에도 아니면 그냥 그 누구에게도 탓할 것도 없고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큰 실수를 했을 때도 정말 멍청이 사장짓을 했었을 때도 그리고 월세나 월급이 부족해서 와 이거 어떡하지? 버스에서 눈물 흘렸을 때도 돌아와서 자기 전에 이 말들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죄책감이 안 들게 쉬어야 되잖아요. 이 말들을 해주다 보면은 그래도 나아져요. 내가 무엇을 지금보다 더 하진 않아도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지금도 충분하구나. 그러면서 노력은 하게 되죠. 근데 노력은 하지만 말도 안 되게 채찍질을 하면서는 하진 않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 달을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해요. 우리 딸이. 근데 매출이 조금 적어요. 그만큼 이 딸이 원하는 만큼은 못했어요. 한 달을 열심히 일했는데도.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인데. 내가 노력한 만큼 성취를 하게 되면 누가 빌 게이츠가 안 됐겠습니까? 그죠? 운이 따라야 될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사업은. 근데 열심히 했어요. 부모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이 아이가 1,000만 원을 못 받았다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매일마다 우리 아들이 매일마다 나가서 부딪히고 싸우면서 이기고 이 일을 정말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대견스럽거든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만이라도 제발 내가 밥 다 해줄게. 제발 소파에 누워서 넌 쉬어. 하루 종일 잠을 자도 안쓰럽기만 하지. 한 일주일 동안은 정말 내가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들 거란 말이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함, 쉬는 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제발 쉬는 날은 미라클 모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이렇게 말은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쉬는 날 제발 운동, 산책, 교육 이런 거 듣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소파에 붙어서 저처럼 고양이 토닥토닥하고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랑 놀고 틱톡 릴스를 하시고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운동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고 싶으면. 저도 하고 싶으면 합니다. 하지만 절대 일부러 하지 않아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스스로 안정시키세요. 워워 컴다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일단은 앉추세요. 엄마 안 출 거예요. 엄마라면 딸을 안 출 거예요. 제발 딸아 일단 참외 한 입 먹어봐. 가만히 좀 있어봐. 이러면서 엄마처럼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딸이 열심히 일하는데 딱 하루 쉬는데 죄책감이 든다고 운동이나 뭘 또 하려고 하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딸이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너무 병적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인생을 즐기고 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게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처럼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아니라 타인이 그런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 3인칭으로 보시고 나의 미래의 딸이 지금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사는 삶이 나의 딸의 삶이다.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매출이 적었어도 최선을 다해 일한 내 딸이라는 것. 월세 내고 아무것도 안 남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울며 일한 내 딸이라는 거죠. 그런데 조건을 맞추지 못해 스스로가 너무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서 쉬는 날에도 죄책감이 든다고 해요. 뭐라고 말해 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사장님들이자 소중한 딸 혹은 아들 스스로를 제3자라고 생각하고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고 잠자리에 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가 끝입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